항상 북런던의 왕이라고 자부했던 아스날의 자존심에 제대로 먹칠한 손흥민의 활약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대활약한 이후 각종 분석이 이어지는데 특히 이번 경기에 21호 골이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경기 당시에는 그냥 평범한 골이 들어갔다 혹은 난이도가 쉬운 골이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아스날 팬들은 손흥민이 골을 그냥 주워 먹었다며 아스날 수비수들이 정신이 나가 있다 비판했으며, 또한 골키퍼는 수비수들 보고 시야를 가렸다고 화를 냈다는 등 아스날은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지 전문가들은 물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골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득점왕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각종 음모론까지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손흥민이 리버풀을 못 가게 하려고 토트넘이 득점왕을 안 되게 한다는 황당한 설도 등장하는 등 그야말로 손흥민의 득점왕 논란과 각종 이슈들이 여전히 매우 뜨겁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손흥민이 리버풀에 간다는 이야기는 최근 레반도프스키와의 행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스포츠 매체 스포르트 아인스는 뮌헨의 최고 월드스타인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로 떠난다며 이미 구두 계약을 마치고 3년 계약을 했다는 뉴스를 발표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2023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는 레반도프스키가 어디든 이적을 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매체는 레알 아니면 바르셀로나라며 골라서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롱드르급 활약을 펼치는 레반도프스키를 뮌헨에서 주급이나 여러 가지를 맞춰주기는 힘들고, 에이전트도 뮌헨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장 계약 요청조차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EPL에서 가장 활약이 뛰어난 선수 중 하나는 단연 손흥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번 시즌 PK 없이 21골을 기록하고 있으니 사실상 득점왕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골 기대값인 XG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게 몇 년간 일정하게 이어진 미친 기록을 보여주므로 따라서 손흥민도 이렇게 B클럽 오퍼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레반도프스키는 33세에 3년 오퍼로 이적한다면 30세의 손흥민은 더욱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최근 리버풀과의 경기 후 장면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의심을 증폭시키는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경기 후 클롭 감독은 항상 손흥민과 친목하면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이는데, 바로 그때 대화했던 내용이 클롭이 웃으면서 이곳은 매우 특별한 곳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축구 매체 컷 오프 사이드는 이것은 현재 살라가 PSG 이적설이 돌고 있는 마당에 중요한 단서라면서, 리버풀 클롭 감독이 독일어로 자유자재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손흥민에게 수차례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감독으로서 반드시 손흥민을 영입시키고자 하는 힌트가 들어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입니다. 클롭 감독은 그라운드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안필드를 둘러보라는 제스처를 취했다는 것이며, 실제 안필드는 EPL 전체 구단 중에서 가장 팬들의 응원 고함 소리가 큰 구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콘테 감독도 경기 후에 안필드의 함성 소리로 힘든 경기가 지속되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살라 역시 레반도프스키와 비슷하게 계약 기간이 1년가량 남은 상황이라 오퍼가 가장 활발한 시기라서 바르셀로나 혹은 PSG 등의 영입설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일부 팬들은 일부러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PK를 못 차게 하고 교체를 빨리 시켰다는 말도 합니다. 손흥민이 득점왕이 되면 손흥민의 몸값에 대한 요구가 훨씬 높아지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고, B클럽은 그런 심리적 틈새를 노리고 들어와서 손흥민에게 무시 못할 오퍼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실제 득점 통계상 손흥민은 2022년에만 13골, 살라는 7골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득점왕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무게를 싣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견은 손흥민이 저평가되어 있고 그를 아끼는 국내 팬들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긴 합니다만, 이번 경기에 손흥민이 후반 27분에 교체된 것은 손흥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황당했다는 것이죠. 토트넘 레전드 로비키는 손흥민 표정을 보고 골을 정말도 넣고 싶은 표정이 역력하다며 동감했습니다. 불과 63시간 뒤에 번리전을 해야 해서 그랬다는 핑계도 나옵니다만, 시장은 월클들의 이적으로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EPL 올해의 선수 8명에도 당연히 포함된 손흥민이 최고의 몸값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면서 올 시즌 이후에 리버풀을 비롯해서 심지어 아자르 영입을 땅을 치고 후회하는 레알까지 이적설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스페인 현지 매체는 1억 파운드를 아자르에 썼는데 손흥민을 영입해야 했다고 최근에 또 보도했으며, 베일, 모드리치 등 토트넘과 레알의 연결 라인은 유명하기 때문에 또 가능성을 타진한다고 전합니다. 일부 에이전트들은 Who knows라고 되물으며 손흥민 이적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몸값이나 이적 가능성을 가늠하는 트랜스퍼 마르크트에 따르면 최근 손흥민의 활약으로 그의 이름이 검색어 탑10에 오르면서 팬들의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매체는 북런던 더비 이후 손흥민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폭발한 국면이 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은 토트넘맨이고 결코 이적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맨유 출신 전문 패널 게리 네빌은 손흥민은 착하고 겸손하기까지의 모든 선수들의 꿈이라 했으며, 이런 논란과는 상관없이 손흥민은 자신의 팀이 챔스 진출만을 바라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손흥민은 득점왕은 중요하지 않다, 4위로 마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콘테 감독도 손흥민이 대신 일요일에 골을 넣기로 했다며 그의 겸손한 태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실제 최근 손흥민은 이모와의 메신저 대화를 공개했는데, 여기서 그는 즐겁게 인생 경기하고 올게 라고 언급했고, 누리꾼들은 손흥민은 말까지 이쁘게 한다, 저런 캐릭터는 모든 감독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경기 중에 교체에 대해 매우 이례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데, 이는 분명 득점왕을 의식하고 있으며 토트넘의 배려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감독들이 좋아하는 손흥민은 탑클래스 감독들인 클롭, 심지어 펩까지도 이적 구애에 가세한다면 손흥민에게 무슨 서프라이즈 오퍼가 온다고 해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며 갑론을박이 지속됩니다. 특히 이번 북런던 더비의 세 번째 골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그의 능력에 대해 극찬한 모습인데요. 토트넘의 레전드인 글렌 호들은 이 골 이후 손흥민의 필드골이 최고라고 치켜세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많은 이들은 이 장면에서 손흥민이 굴러나오는 공을 그냥 굴러찬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럭키골의 일종이었지 이것이 그리 대단한 테크닉이 들어간 골은 아니라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지난 경기 중에 레스터 시티전의 중거리 슛같이 손흥민 존의 전매 특허 같은 슛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슛에 대해서 많은 누리꾼들은 이 슛이야말로 엄청난 테크닉이 들어갔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우선 손흥민의 스피드에 관한 것인데, 일단 공이 구를 때 보면 손흥민은 공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특유의 빠른 잔걸음으로 순식간에 공 앞으로 달려왔고 곧바로 슈팅으로 이어갔습니다. 이 역시 평소 스피드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손흥민은 경기 전에 몸을 풀 때조차 혼자 빠른 스피드로 경기장 절반 정도를 순식간에 주파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곤 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이 슛이 다소 어정쩡하게 보인 이유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슛이라는 것인데, 손흥민은 뛰어드는 각도상 무조건 왼쪽 방향으로 강하게 찰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스날 수비수들을 보면 손흥민이 공을 찰 때 오른손을 뒤로 숨기는 모습이 잡혔는데, 이는 PK 지역에서 혹시 핸들링 파울이 될까봐 본능적으로 공이 오는 방향으로 몸을 튼 것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모두가 그쪽으로 쏠릴 것을 판단하고 오른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게다가 이 슛이 쉽지 않았다는 것은 손흥민의 발 모양인데 발목을 이용한 고난이도의 슛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키퍼도 알아차렸지만 무게중심은 이미 오른쪽인데 공은 왼쪽으로 가니 따로 노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너무 짧은 순간이었지만 대부분의 팬들은 물론이고 선수들조차 잠시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되는 일반적인 슛과는 다른 뭔가가 중간에 있었는데, 바로 그 점이 손흥민이 모두를 속였다는 것이죠. 로비킨 등 전설이 즐비한 패널들은 이에 관해서 손흥민은 끝까지 슛을 내지르지 않았다고 언급합니다. 슬라이드 태클이 들어올 확률은 반반이었는데 결국 태클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 판단이 서자마자 틀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매우 쉬운 골같이 보였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모습입니다. 한국 누리꾼들은 이에 관해 그냥 찬 건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손흥민이 판단이 엄청난 것이었다, 저 정도는 되어야 득점왕을 할 수 있는 레벨이라며 손흥민의 골을 몇 번이고 되돌려보는 모습입니다. 한편 해리 케인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만약 다음 경기에 PK를 차게 되면 양보할 수도 있다며 그의 득점왕을 기원하는 멘트를 했는데, 시어 올컷도 경기 후 분석에서 영국 대표팀이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케인이 손흥민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며 그가 얼마나 손흥민을 좋아하는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회자는 모든 팀들이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며, 손흥민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91골을 기록한 상황이며 이곳의 전설인 로비킨과 동률을 이뤘다고 로비킨을 한 차례 쳐다보며 충격받았나요? 라고 물었고, 로비킨은 실제 약간은 아쉬운 듯 웃어 넘기면서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로 스튜디오를 가득 메웠습니다. 또한 전문가 분석 패널들은 콘테 감독이 손흥민을 백날 안아주는 것보다 골을 더 넣게 해야 한다며, 손흥민과 콘테 모두 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득점왕은 만들어줘야 한다고도 강조하면서 모두 필드를 누빈 공격수들이라서 손흥민이 얼마나 골을 넣고 싶은지 이해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토트넘 시즌 경기가 2경기 남은 시점에서 손흥민이 드라마틱하게 득점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